레퍼런스를 분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시각화를 하는지 살펴보는 강의 섹션 1의 2강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선 인풋이 좀 필요하겠죠. 뭔가 봐야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레퍼런스를 분석을 해보고 좋아 보이는 부분을 찾고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외워보는 거예요. 다양한 무드의 이미지들을 함께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서도 가끔 학생분들과 이런 걸 하는데 처음 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걸 해보고 그걸 시작해 볼 때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레퍼런스를 보면서 그걸 비평하는 거죠. 좋은 점도 찾고 안 좋은 점도 찾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은 선택한 이 이미지 셀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딱 보여 버리면은 그런 이미지를 사실 골라서 분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의 의도와 꽤 벗어나는 일이에요. 다양한 시각 예술에서 화면 전체는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의 작업자의 통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면 가운데 이제 이런 파리가 앉아 있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화면 왼쪽 구석에 뭔가 파리똥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것도 같이 상상해 볼게요. 이 화면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서 파리도 의도적으로 중앙에 놓은 걸 테고 그 왼쪽에 떨어져 있는 파리똥들도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걸 거예요. 화면 가운데에 파리가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아무런 방향성을 만들 수 없지만 왼쪽 구석에 이렇게 파리똥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이런 방향성이 생기겠죠? 이렇게 화면에서 어떤 게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왜 좋게 느껴지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과 이게 별로인 점을 꼬집어내는 건 다르겠죠. 화면에서 느껴지는 게 그게 왜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알아내고 좋은 점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과 비평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찾아온 이미지들을 같이 분석을 해볼까요? 이 영화는 옛날 영화 1958년도에 개봉한 현기증이라는 영화인데요. 영어로 벌티고 현기증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엘프리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고 해요. 그 영화의 장면들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까요? 화면을 대략적으로 3등분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3등분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3분의 1 되는 위치에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있죠. 이런 뭔가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해서 이런 포인트들 아니면 뭐 이런 가로축의 포인트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위치들에 주인공이 될 만한 무언가를 배치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가장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좌우로 넓은 와이드한 화면에 계속해서 화면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세로의 커튼 흐름이 이미지를 계속 수직적으로 쪼개고 있어요. 이 세로축의 흐름들이 시선이 왼쪽으로 쭉 빠지는 거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 이미지에서 전체적인 시선의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팅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쏘고 있죠. 창문 바깥쪽의 벽들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화면에서 얇아지게 보이게 돼요.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이렇게 횡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런 시선의 흐름을 이 세로축의 커튼들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창문 밖에서 오는 초록색의 빛을 위아래로 마구 흔들면서요. 이런 식으로 시선의 흐름이 가는 방향, 이 흐름을 불편하게 만들면 보는 사람들도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 화면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무드가 이 화면 전체의 무드가 편안한 분위기는 결코 아니죠. 전체적인 색을 보자면은 굉장히 형광빛의 초록색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초록색은 아니고 뭔가 굉장히 현실에서 보기 힘든 이질적인 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또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모순적이긴 한데 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편안한 느낌은 아니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느낌의 뭔가 이질적인 형광빛의 초록색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이 화면에서 창문 바깥의 이 빛이 차가운 초록색이 이렇게 인물 근처까지 가까이 오면서 점점 밝아지고 밝은 시안색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물은 실루엣만 보여서 인물의 자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꽉 쥔 손부터 이렇게 뭔가 쭉 빼고 있는 머리, 그리고 약간 올라간 듯한 어깨랑 꼿꼿이 세운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경직되어 있고 편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나게 돼요. 전체적으로 쓰인 색상과 아까 설명한 배경의 요소가 인물의 실루엣과 조합된 결과겠죠. 우리가 이제 흐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도 사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뭐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뭐 글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잖아요. 해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사실 확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뭔가 이 백색의 빛이 쬐이고 인물의 엉덩이 부분에 이런 보라색 드레스가 보이죠. 지금 사용된 바깥 부분의 초록색과는 굉장히 푸른 계열에서 강한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가장 주인공이 되는 위치가 안쪽 부분이 아니라 이 바깥쪽 사이드 부분에서 강하게 보색 대비를 일으키니까 이 오른쪽 하단으로 시선이 빠져나가고 싶어도 확 걸려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선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게 유도가 되는 거죠. 오른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빛이 비추고 이 앉아 있는 의자는 화면에서 가장 복잡한 이 흰색 레이스가 깔려 있죠. 드레스의 주름 부분도 오히려 이런 가장 주인공이 되는 인물의 얼굴 실루엣 부분보다 더 이제 밀도가 높아요. 훨씬 밀도가 높죠. 그리고 소파의 오른쪽 하단에 검정색의 광택이 나는 무언가도 맡고 있는데 이것도 꽤 강하게 이쪽이랑 명도를 대비를 줘서 또 그 오른쪽에 흰색 무언가가 있고 화면의 오른쪽 하단이 꽤 강하게 밀도가 잡혀요. 그죠? 사실 인물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들도 밀도가 쭉 높죠. 그래서 화면 전체적으로 밀도가 높고 이 부분이 특히 높고 인물이 있는 이 실루엣 부분은 밀도가 낮아지는 이런 밀도의 대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 화면에서 주인공에게 시선을 몰아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 창문도 주인공에게 가까이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주인공 뒤쪽에서 가장 밝은 시안색으로 강하게 대비를 이런 몇 줄로 확 주고 오른쪽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시선을 여기서도 끊기고 여기서도 확 세로로 흐름이 생기고 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시선을 강하게 아래로 누르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오른쪽 하단에 강한 밀도를 가진 부분으로 연결이 되죠.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시선을 유도하고 전체적인 색상의 분위기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화면 전체의 무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깥의 초록색 빛도 사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보기 어려운 형태고 이런 식의 시선의 유도도 편안한 방식은 아니에요. 갑자기 확 꺾이고 갑자기 채도가 높은 부분이 나오고 라이팅도 우리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그런 형태죠. 이런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이 보는 사람은 인물이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보는 사람도 초조해지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 두 번째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뭔가 붉은 톤이고 굉장히 뭔가 복잡한 문양의 벽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물들은 차가운 톤의 남색 옷과 차가운 톤의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네요. 그죠? 뒤쪽도 그렇고, 그죠? 이런 식의 색상 조합은 뭔가 소름 돋는다든지, 뭔가 오싹하다든지, 약간 괴이하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거울이 화면을 3분의 1로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이 강하게 분할되어 있죠. 마치 다른 화면인 것처럼 수직으로 화면을 확 나눴어요. 그 왼쪽 화면의 3분의 1은 또 나무로 된 문 같은 게 서 있고 약간 고급스럽게 생긴 이런 가구도 있어요. 근데 이 가구가 뭔가 이렇게 연결돼서 보일 법도 한데 그렇지는 않죠. 거울이 왼쪽 화면에서 아래쪽 나무색 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지하는 걸 굉장히 방해하고 있어요. 나무 문의 기울기와 그 오른쪽 액자가 걸려 있는 기울기 또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또 거울이 놓인 기울기 이런 기울기들이 모두 뒤죽박죽이어서 이렇게 벽지의 색은 통일되었지만 같은 공간으로 보이지가 않고 전체 공간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약간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거울로 분할된 화면의 오른쪽은 이 거울로 분할된 오른쪽은 또 이렇게 3분의 1로 나뉘어서 왼쪽은 금색으로 된 거울이 있고 그 오른쪽 벽은 벽지가 갑자기 확 커지죠. 근데 이게 이 벽지가 있는 부분이 가까울 테니까 확 커질 텐데 또 이 거울이 중간에 이렇게 잘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교묘하게 전체 형태가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벽이 있어요. 이것 또한 공간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얼핏 보면은 이 벽지가 그냥 확 커진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해서 마치 가장 앞에 있는 거울과 가장 뒤에 있는 거울이 이 두 거울이 공간의 깊이가 깊은 이 공간인 것처럼 속이고 좌우로는 또 완전히 막 다 이것들이 다 다른 공간인 것처럼 막 화면을 쪼개면서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막 마구 분할하고 있어요. 공간 구성 자체가 굉장히 뭔가 혼란스럽고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죠. 그런 곳에서 통일된 정장을 입고 인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뭔가 온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높은 계급의 사람들의 접견이 일어날 것 같은 뭐 그런 암시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이게 바닥의 벽과 바닥이 벽이랑 색이 또 달랐다면은 좀 더 공간 파악이 잘 되었을 텐데 색이 같은 게 더 혼란스럽고 더 차가운 붉은색과 뭐 파란색의 초록색의 이런 옷들 이 차가웠고 약간 섬뜩한 이 색조합을 더 이제 강조하게 돼요. 또 앞쪽 거울에 이 둥근 액자를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데요. 뭔가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액자가 위치하죠. 3분의 1이 겹쳐지는 지점 그 근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사각 프레임 안에 자기 혼자 이렇게 딱 잡혀 있고 이렇게 화면에서 굉장히 뭔가 주인공이 될 만한 위치에 거울에 비춰서까지 보여주는 둥근 액자가 주변에는 다 이렇게 네모난 것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둥근 액자가 거울에 비치니까 이게 시선에 걸리죠. 이 둥근 액자와 금색의 프레임을 가진 왼쪽의 액자와 또 이 고급스럽게 금빛이 나는 이 가구가 뒤쪽 주인공이 있는 이 네모난 약간 아치형의 이런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의 뒤쪽 거울까지 연결되면서 시선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 이 거울과 연결돼서 시선을 유도하게 되죠. 덕분에 둘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연스럽게 시선이 유도가 되고 또 거울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걸,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한쪽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파악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둘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장치들이 뭔가 혼란스럽고 온건하지 못하고 뭔가 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의 사교나 접견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뒤에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장면이 끝나고 이런 장면 뒤에 뭔가 풋풋하고 열정 있는 대화가 오가는 것도 좀 이상하겠죠? 그러면은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이미지를 볼게요. 커다란 금문교가 화면 3분의 1 지점에 크게 광활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놓여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푸른색과 초록색의 화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강하게 대비되는 이 붉은색의 금문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 주는데, 그죠?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하단 인물에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쭉 흐름을 만들어 주죠. 광활한 공간과 대비되게 인물이 이렇게 서 있고, 또 심지어 혼자 서 있고, 이런 게 광활한 공간과 이 대비를 일으켜서 이 인물이 좀 더 뭔가 쓸쓸해 보이게 만들죠. 전체적인 색감이 따뜻해서 만성적인 쓸쓸함이 느껴지게 돼요. 이 전체적으로 색감이 따뜻한 계열이면은 이미지가 일상적인 느낌이 들게 돼요. 이런 쓸쓸한 느낌의 인물과 배치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무슨 일이 특별히 일어나서 그래서 쓸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만성적인 쓸쓸함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화면 가로의 분할을 확인해 보면은 하늘과 땅의 비율이 3분의 1 비율로 분할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 전체 비율을 만들 때도 3분의 1 비율로 분할되는 게 중요한데요. 아래쪽 3분의 1 영역에 또 바다와 가장 근경의 땅이 3분의 1 비율로 이런 식으로 분할되어 있죠. 이런 식의 횡방향의 분할을 만들어내요. 만약에 금문교가 가장 근경의 땅과 이렇게 붙어서 화면의 세로를 땅과 붙어 있었다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좌우로 완전히 분할돼서 이렇게 지금처럼 확 개방감 있는 이런 강한 개방감이 나지 않았겠지만, 금문교와 근경의 땅 사이에 바다가 가로지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한 개방감이 생기게 돼요. 화면의 좌우를 잘라내는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횡방향으로 와이드하게 개방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로 봤던 이미지, 또 두 번째로 봤던 이미지들은 다 화면을 세로를 이런 식으로 자르는 이 화면 안쪽에서의 프레이밍이 한 번 더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 없죠. 오히려 거의 주제가 되는 이런 위치에 화면 전체를 가르지 않을 정도로 수직의 기둥들이 이렇게 공간감을 크게 느낄 수 있게 세워져 있고, 화면 전체를 가르는 아니면 화면을 프레이밍하는 세로축의 무언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횡방향으로 와이드하게 개방감이 생기게 되겠죠. 또 횡방향의 화면을 잘라내는 언덕과 수면과 가장 근경의 땅의 실루엣을 한번 볼까요? 언덕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그죠? 또 반대로 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또 반대로 이 가장 근경의 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좁아지고 있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흐름이 만들어지죠. 이런 지그재그의 구조가 횡방향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방향의 시선의 흐름을 더욱 강조해 주는 거예요. 와이드하게 개방감을 가지는 화면의 구성이 더욱 뭔가 강화되는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슬슬 어떤 식으로 화면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은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차가운 쪽에 파란색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특히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파란색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이렇게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파란색 조명이 사용되었어도 하단과 이 상단의 색온도가 달라지면서 화면이 더 풍성하고 복잡하기보다는 더 다양한 이 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화면이 전반적으로 좀 풍성하게 보이게 돼요. 화면 전체에 다양한 이 그림자들이 마구 보이고, 그림자의 형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파도가 이 가운데에 있는 남자에게 밀려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런 실루엣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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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 있는 남자에게 전체적으로 뭔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화면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외에도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공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림자가 다양하게 깔려 있어서 사실 이런 뭔가
파도처럼 이런 실루엣도 사실 잘 보이진 않죠. 그림자가 굉장히 뭔가 다양하게 이 뒤쪽 실루엣이 마구 뒤얽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화면 전체의 밀도를 전반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 전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화면 상단으로 갈수록 또 밀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위쪽은 아래쪽에 비해서 확 밀도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화면이 지나치게 또 복잡하게 되는 거를 막아 주고 이 중심이 되는 인물에게 시선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이 흐름을 만들어 준 거니깐요. 그렇게 상단으로 갈수록 밀도를 줄여서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 뒀지만 상단에 이제 그 콘크리트 지붕이 그 흐름을 꽉 막아 버리고 이 위치가 이 머리 위 공간을 없애 버리고 있어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휙 빠지는 거를 막아 줌과 동시에 머리 위 공간을 꽉 막아 버림으로써 답답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인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남성의 표정은 굉장히 뭔가 고뇌에 찬 눈빛이고 생각이 많아 보여요. 행복한 듯 키스하고 있는 이런 옆에 여성분이 있죠. 이분의 표정과는 또 굉장히 뭔가 대조되는 부분이죠. 이런 감정의 대비가 이 이미지를 더 보기에 뭔가 궁금해지게 만들죠. 배경의 이런 혼잡함과 남성에게 밀려드는 듯한 이 그림자와 배치와 이 상단을 또 꽉 막고 답답함을 연출하지만은 또 아예 폐쇄적으로 모든 프레임을 이렇게 막 다 막아 버린 게 아니라 일부분만 막아내서 분위기가 지나치게 갑갑하고 뭐 막막해지지 않는 정도의 조절이 마치 이 화면이 악의는 없지만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 고 뭐 생각이 가득 찬 그런 남자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전체적인 배경의 흐름과 또 화면에서의 여성의 방향도 이게 남자를 향해서 이제 밀려드는 고민거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여성의 이런 대조되는 분위기가 화면 전체의 분위기와도 완전히 대조되고 화면에서의 남자를 향해서 강하게 달려드는 형태를 가진 만큼 화면 전체에서 남성에게 이 주는 압박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화면 전체의 분위기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남자랑 화면의 전체 분위기와 대조되지만 화면의 흐름과 같은 흐름을 가진 여자가 중심에서 부딪혀서 이것 자체가 이쪽이 강한 대비가 생기죠. 인물의 피부들도 채도가 꽤 높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강조돼서 보여주면서 화면 전체의 색조와도 굉장히 강한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남성의 피부톤이 조금 더 푸른 쪽의 피부톤들이 있고 여성의 피부톤은 전체 분위기와 더 대조되는 따뜻한 분위기인 것도 이 두 인물 간의 이 이미지의 이 전체적인 이미지의 대비를 한층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배경에 여성을 중심으로 약간씩 이렇게 퍼져 있는 따뜻한 계열의 파란색들이 화면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죠. 그 정도의 느낌이 여자가 남자를 향한 이 마음이 이 남자의 뭔가 심란함을 덮기에 이런 택도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죠. 이 이미지도 역시 전체적으로 3분의 1 비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왼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과 배경의 밝은 파란 부분들, 그리고 이런 나머지 어두운 그림자들의 영역이 화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배경에서의 그 비율을 3분의 1 정도의 비율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도 3분의 1, 이쪽에 있는 수평의 선도 3분의 1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 이 라인도 대략적으로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죠? 계속해서 3분의 1로 화면을 쪼개게 될 때는 3분의 1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 주면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화면이 가지는 심성적인 부분과 화면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게 화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화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히 보고 그런 것들이 어떤 패턴으로 합쳐져 있는지 그런 패턴들을 학습해 나간다면 좀 더 직관적으로 화면 구성을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 영화는 신선한 금발을 좋아한다라는 하워드 혹스 감독의 1953년 영화예요. 그 유명한 이제 마릴린 먼로를 모르는 사람이 잘 없죠. 저도 한참 뒷세대의 사람인데도 마릴린 먼로는 약간 되게 아이코닉하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영화의 장면들을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비슷한 두 장면들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는 강한 밸류의 대비와 색 온도의 대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미지 역시 화면 전체적으로 3분의 1 비율로 상부와 하부가 분할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되는 위치에 이 마릴린 먼로 주인공이 위치하게 돼요. 배경이 되는 강한 빨간색과 인물들이 입은 이 분홍색의 드레스들이 이 색상의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뭔가 보색 대비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드레스가 마젠타 계열로 굉장히 비교적 차가운 계통의 붉은색이고 배경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색 온도의 대비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치만 이제 그런 색이 화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대비만으로 시선을 확 끌어온다기보다 이 색상의 대비가 점진적으로 시선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뭔가 거슬리지 않게, 그치만 좀 더 적은 비율에 대비되는 색상이 하단을 채우고 있어서 아무래도 배경과 그 앞쪽에 뭔가 포인트가 되는 이 마젠타 계열의 붉은색이 하단을 채우고 있고 이 배경색보다 밝은 색상들이 하단을 깔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이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튀어오르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는 상태는 상단이 밝고 아래쪽이 어두운 상태의 이미지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죠. 우리는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는 좀 흘려보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유심히 지켜보게 되거든요. 이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익숙한 밸류의 그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겠죠? 해서 시선을 아래쪽에 더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선을 위로 튀어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주인공 주변의 인물들은 검은 망사 베일 같은 거를 이제 뒤집어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머리에 장식적인 요소들도 많죠?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자기적이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연출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자기적 요소들이 화면을 현실과 같이 보지 않고 창문 밖으로 무언가를 이제 보는 것처럼 내가 있는 세계와 화면 속 세계를 분리시켜주고 너무 이입하지 않게 보는 사람과의 이 거리감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되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와 인물들의 동작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또 이런 검정 베일과 머리에 달린 꽃들이 이 마치 꽃밭 속에 있는 그런 주인공을 연상시키죠. 마치 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꽃과 대화하고 있는 소녀를 좀 더 성인스럽게 바꾼 장면처럼 보여요. 뭔가의 그 여성끼리만의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연상시키죠. 망사 베일과 인물들의 진한 화장과 이런 자극적인 색채들이 이 장면을 좀 더 성인틱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사형의 구도를 만드는데 이렇게 방사형의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망사 베일을 쓴 주변 인물들이 모두 주인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화면 구성적으로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 있는 공을 화살표로 이렇게 마구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선이 주인공으로 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화살표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기보다는 약간 모였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배치되어 있고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죠. 만약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었다면 약간 기자회견장처럼 뭔가 편안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해서 이런 좀 익살스러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익살스러워 보이는 분위기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어요. 또 검정색 베일을 써서 주변 인물들의 얼굴의 명도가 배경에